28차 시 불량 처리합니다. 우리 진사 학생은 이런 뭐 범용밀이나 CNC 깎다가 그냥 불량이 났어요. 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한테 바로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리죠. 불량 났으면 선생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요. 네.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이제 이 부분이 나갔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이렇게 먼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나갔다 하면은 한 부분만 나갔으니 다른 부분은 안 나갔으니까 그 부분 공차를 맞춰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 공차를 맞추는 거죠. 네, 버리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량이 나버렸어요. 그것도 어떡합니까? 완전히 불량이 났으면 아무래도 예, 폐기 더 이상 손이 쓸 수 없는 상태니까 폐기 처리합니다. 그럼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그 지금 진사 학생이 했던 같은 형태의 흐름이에요. 좀 회사 같은 경우 좀 더 체계적이겠죠. 그런데 그 체계적이 하셨는데 그럼 얼마나 더 어색했죠 체계적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제 진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이니까 좀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뭐 특히 뭐 양산품을 만든다든가 뭐 개발품도 좀 구분은 되겠지만 뭐 일반적이라면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구두로 뭐 진짜 급하다면 구두복을 먼저 드려야죠. 뭐 약간 좀 급하지 않다면 다 전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어느 문제 생겼다고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 다 등록을 시켜요. 등록 시켜놓으면 등록 시켰으니까 당연히 개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선 활동하면 그 이제 우리가 전산에다 등록을 시켰고 문제 있던 것들을 개선해서 이게 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상위 분들은 다 볼 수 있고 나중에 다 개선을 해야만 돼요. 잔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활동을 하면서 계속 활동한 거 다 마무리돼서 어느 선에서 이제 예를 들어 어느 규정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올라가 버리면 그 개선이 됐다 해서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등록은 됐지만 그걸 개선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좀 뭐 개선했으니까 올라갔던 거 내려온다든가 해서 일단 정리가 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안 되면 또 팀이 모여서 개선 활동을 하든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소그룹, 뭐 중그룹 아니면 전문가 초빙 뭐 이런 것들을 해야죠. 큰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는 이게 품질 관리는 굉장히 소중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철저하게 전산 관리하고 뭐 지금 학교 같은 경우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구두를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 또 시스템 안에서 문제가 또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뭐 다른 또 어떤 뭐 프로세스를 타든가 해서 이제 전산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피드백 되고 계속 남아서 모니터링이 되고 그리고 관리해서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이라는 게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나요? 그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부품들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뭐 전문가들이 이제 설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뭐 어느 정도 뭐 사이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3만 사이클 정도의 어떤 뭐 그걸 뭐 보장을 해야 되는가, 뭐 몇만 시간 뭐 이런 것들의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심에 버텨야 된다. 그러면 뭐 진색생 그냥 모르게 쉽게 이게 지금 그 리머인데 이 리머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조건을 줄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2파일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12파일 가지고 RPM 얼마에 피드 얼마에 안정적인 조건이다. 요거를 작업한다 그러면 이 홀가공을 뭐 500개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품질에 이게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뭐 가공할 수 있는 개수가 500개 정도 하니까 가공 수명, 리모 수명이에요. 그 정도 해주는데 얘가 예를 들어 똑같은 조건 다 했는데 조건에 변화가 없는데 얘가 100번도 안 했는데 이거 다 깨져버려 막 했어.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죠. 이게 깨졌다? 그러면 제작이 잘못됐나? 뭐 열체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또 그것도 하고 작업자가 뭐 세팅을 잘했나? 아니면 뭐 여기 좀 콜렛으로 좀 물리잖아요. 콜렛으로 물렸는데 콜렛이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약간 뭐 이렇게 떨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졌는데 품질을 찾아보면 500호를 뚫어야 100호를 지금 망가졌다 했잖아요. 그게 원위부절하는 거예요. 500호를 뚫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얘가 지금 뭐 마모돼가지고 뭐 원통도가 심한가, 회전이 심한가, 아니면 짧게 물렸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준 상태에 되는데 그건 작업자 부주의예요.
그러니까 재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작업자 부족이 될 수 있고 기계가 예를 들어서 뭐 스핀들이 베어링이 망가져가지고 뭐 얘가 뭐 진동이 심해 당연히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리머가 갖춰야 될 아니면 리머가 수명, 가공 수명 같은 것들이 나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든 간에 예전에 사전에 이제 이게 그 양산품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죠. 이 정도 조건에서 이 엔드밀은 뭐 이 리머는 어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모든 부분 간에 나름대로 요거의 어떤 잣대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무수한 그 테스트와 시험, 가혹 조건 같은 걸 다 해서 자동차품 뭐 똑같아요. 뭐 타이어든 미션 이런 거 안에 예를 들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미션 거기에 그 전기 모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전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뭐 3년 뭐 몇 시간을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그거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는 이 제품은 버틸 수 있다. 이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 교체해 줘. 그런 게 이제 규정이고 나름대로 그 제품의 수명 같은 것들을 잣대로 이렇게 맞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 품질의 개선 활동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어느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는가 했더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시험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뭐 잣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뭐 그래도 이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진색도 체계적으로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분주 활동이나 뭐 직별 반별 활동 같은 걸 체계적으로 해서 아까 이제 절차를 쭉 해주잖아요. 뭐 문제점 파악하고 나름대로 목표 설정하고 또 분석도 하고 뭐 대책도 강구하고 대책도 여러 번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좀 안정됐으면 또 분석해보고 그럼 이거를 또 어느 정도 개선됐나 또 체크하고 만약에 거기서 또 우리가 목표 대비 우리가 목표는 뭐 분량률을 막 99%까지 하고 싶은 뭐 분량 1%만 나겠는데 얘가 뭐 한 3%나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다시 또 원인 찾고 뭐 대책 수립하고 그래서 뭐 0.5로 줄인다든가 하면 좋지.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진사 학생도 그 아까 작업하면서 뭐 얘기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노트하는 거. 내가 작업하면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개선을 했다. 그리고 적어놓고 나중에 유사한 거 있으면 찾아서 뭐 다시 정리하고 뭐 그런 것도 괜찮지. 뭐 지금까지 그 불량에 대한 것들 처리 방법 그리고 또 품질 개선 활동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학교나 뭐 회사 같은 데 뭐 어떤 활동하는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반갑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표준화란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수행 기준, 절차, 필요 지식, 도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준 업무 절차를 설정하고 문서화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표준화의 역할은 프로세스 운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합니다. 직무 내용이나 책임, 권한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표준의 작성 기준으로 인하여 프로세스의 목표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며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불량 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공식도 적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일 생산 현장에서는 품질 불량이나 설비 고장 등 여러 가지의 불량품이 발생하며 어떤 형태로든 불량품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불량품을 처리하는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필드 클레임 제기, 2번 공정 반송이나 자체 불량품이 발생, 3번 부품 결품, 4번 작업 표준을 준수하여 가공. 4번입니다. 정답! 나왔어. 다음은 불량 처리 단계입니다. 내용을 잘 듣고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긴급 조치, 문제 현장 파악, 개선 조치, 원인 분석, 개선 확인.
문제 확인, 그 다음에 그 응급처치,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잘 모르겠는데, 가운데는 잘 모르겠는데. 끝에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네 번째가 개선 조치,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틀렸습니다. 어렵다. 다음은 불량 검사의 한 종류입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전수 검사, 2번 샘플링 검사, 3번 간접 검사. 2번 샘플링 검사입니다. 틀렸습니다. 어려워. 불량의 개선 조치를 위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개선 전 데이터 사전 확보, 2번 문제사항 한 번에 모두 변경하기, 3번 변경 후에는 실적 평가. 2번입니다. 정답! 괜찮네. 그만하겠다. 다음 문제입니다. 측정하려는 양이 같은 종류의 기준량에 비해 몇 배나 되는가 또는 몇 분의 몇인가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계측입니다. 정답! 왔어. 계측 관리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관리 목적의 명확함, 2번 관리 조직의 확립, 책임의 명확화, 3번 관리 대상의 조사 연구, 4번 법률 체계 강화. 4번입니다. 정답! 쉽구만 이거. 앞의 문제들과는 다른 태도인데요. 계량의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길이, 2번 질량, 3번 강도, 4번 속도. 이거 좀 어려운데. 3번인가요? 틀렸습니다. 계량기의 특성 가운데 동일 측정량에 대하여 다른 방향으로부터 접근할 경우의 측정값이 갖는 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정확도, 2번 정밀도, 3번 되돌림 오차, 4번 측정 범위. 3번인가요? 정답! 이걸 맞췄어. 정말 잘 맞췄습니다. 측정 오차의 종류 중 측정 절차사의 잘못, 취급 부주의, 잘못 읽음, 기록 실수 등 발생하지 않아야 할 실수에 따른 오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과실 오차, 2번 우연 오차, 3번 교정 오차. 1번입니다. 정답! 좋았어. 측정 오차의 종류 중 동일 측정 조건 하에서 같은 크기와 부호를 갖는 오차로서 측정기를 미리 검사, 보정하여 측정값을 수정할 수 있는 오차는 무엇일까요? 1번 과실 오차, 2번 우연 오차, 3번 교정 오차. 2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리지? 이번에 28차 시 불량 처리 및 품질 개선 활동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10문제 중에 4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서 학생이 이제 학생이라 품질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생소한 단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틀린 걸 한번 보니까 불량 처리 단계에 대해서 나열하시고는 이렇게 뭐 5가지를 놓고 순서를 맞추는 거에 대한 시험이 틀렸는데 여기 한번 그냥 답을 한번 읽어서 갈게요. 문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현상 파악을 하고 그 현상 파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할 거에 대한 뭐 긴급 조치하고 조치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가공하신 분들, 뭐 설계하신 분들, 뭐 기타 품질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원인 파악하고 원인 분석이 되고 나면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건가. 개선이 나와서 뭐 새로 깎는다든가 아니면 뭐 돌려 바뀐 거로 뭐 재제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개선 확인하는 그런 절차니까 기본적으로 뭐 진사 학생도 이제 답을 얘기를 하면 대충 이렇게 프로세스는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에서 불량 검사의 종류다, 뭐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항목을 실시하는 검사를 뭐라고 하나. 그래서 거기 좀 답이 전수 검사, 샘플링 검사, 간접 검사인데 샘플링 검사. 요거 이제 샘플링 검사는 이해를 해? 샘플링 검사는 아무래도 샘플. 샘플. 네. 그렇지. 샘플. 용어를 좀 안 해. 샘플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 진수학생이 10개를 쭉 깎아서 비슷한 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뭐 잘 깎은 건데 하나만 이렇게 빼가지고 확인해서 오 맞았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 다 이렇게 맞게끔 이제 검사하는 거 샘플링 검사하고 그 진수학이 틀린 전수 검사. 그 진수학생이 10개를 깎았어. 10개를 다 검사하는 거. 이게 이제 전수 검사예요. 그럼 전수 검사 이해를 했나요? 네. 근데 확실히 이해보다는 약간 좀 그렇게 그럼 이제 현장에서는 전수 검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전수 검사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사람이 타고 있고 안전에 굉장히 이제 밀접한 예를 들어 비행기, 항공기나 뭐 KTX 그리고 방산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 모든 부품을 전수 검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진수학생이 이제 깎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밀리로 깎는 건 어디다가 뭐 학교에서 여기 우리가 제품 제작할 때는 어디다 사용하진 않잖아요. 측정하고 폐기하든가 보관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행기에 어떤 부품을 깎았다면 그 깎은 거를 조립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들이 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늘에 날아가다가 잘못 깎은 잘못 조립이 돼 있어서 혹시 이제 사고가 난다 그러면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품의 전수 전체 부품을 다 도면을 다 측정을 해요. 지금 쭉 한번 틀린 거 점검을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제가 틀리진 않았는데 맞은 문제이긴 한데요. 그 1번에 그 문제 중에 그 보기 중에서 1번에 그 필드 클레임 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필드 클레임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뭐 이제 굴삭기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고 연구소에서 조립을 하고 이제 패스를 해서 양산을 하잖아요. 양산을 쭉 해가지고 이제 다 해서 페인트 칠하고 뭐 품질 검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그 승인이 떨어지죠. 아, 이 제품은 뭐 모든 것을 다 패스했다. 이게 이제 그럼 이제 밖에 유저가 사가지고 이제 밖으로 출하가 돼요.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돈을 받고 필요한 유저가 사가해서 그 상태가 이제 나가 있는 상태니까 밖에서 문제가 생기든가 아니면 품질이 생기면 필드니까 이제 밖에. 그러니까 그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문제가 이제 품질이 생겼다고 이제 제기하는 거를 이제 필드 클레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뭐 브레이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필드 클레임 제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그때는 누가 출동을 하냐? 밖에 있는 우리 이제 회사 이제 AS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가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문제 있던 것들을 사용하는 유저가 이렇게 회사한테 품질적인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필드 클레임 제기라고 해요. 이해는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매일 생산 현장에서는 품질 불량이나 설비 고장 등 여러 가지의 불량품이 발생하며 어떤 형태로든 불량품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량의 발생을 보면 필드 클레임이 제기되거나 공정 반송이나 자체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부품 결품, 작업 표준이 지켜지지 않아 생길 수 있습니다. 불량 처리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문제 현상을 파악합니다. 현재의 상태 및 상황을 기술해 불량의 증상을 파악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합니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하기 위하여 문제 현상과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검사합니다. 검사는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전수 검사, 샘플을 사용하는 샘플링 검사, 간접 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개선 조치를 취할 때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기계 능력, 불량률 등 개선 전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변경합니다. 변경 후에는 실적 평가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량 발생이 복합 원인에 의한 경우는 실험 계획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을 표준화합니다. 사장님, 여기 그 측정실 랩에 보니까 이제 측정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검교정은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당사의 공교정 프로세스에 가지고 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1년에 한 번, 그다음 3차원 같은 경우는 원래 자주 쓸 때 6개월에 한 번 거의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교정은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이거 실린더 게이지인데 교정을 하게 되면 이 교정 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측정 장비에 부착을 해야 되고요. 측정 장비에 부착하게 되면 이 교정 필증에 교정 일자, 그다음에 계측기 번호, 교정 일자, 그다음에 차기 교정 일정,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티커가 배부가 됩니다. 지금 교정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했으니까 내년 6월 달까지. 그러면 그 작업자들이 이 교정 필증이 붙어 있는 측정기만 가지고 측정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측정을 하면 안 되니까. 혹시 뭐 이력 카드나 아니면 관리하는 것도 시트 예, 같은 게 그래서 있나요? 저희들은 각 제품별로 기기 번호하고 이걸 맞춰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정 필증에 보면 이 뒷장에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이게 점도가 다 나옵니다. 정확도가 나오는데 이 정확도를 보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인지 없는지 판정을 해가지고 이게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실습하는 학생들이 계측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품질팀이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이게 계측이나 측정에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뭐 팁이 있으면 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가공회사다 보니까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산에서 일도 할 수 없으니와 어떤 업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버니어라든지 실린더 게이지 그걸 갖다가 세팅하고 보정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걸 보면은 세팅해서 쓰는 건 잘해요. 근데 그게 세팅해서 틀어졌으면 그 보정하는 업무를 좀 배워가지고 그 분해를 해서 그걸 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 지금도 보정은 다 여기 저희 품질에서만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예, 개인이 좀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교육이 되지 않아야 될까. 예, 사용하는 것보다 보정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보정이 제대로 돼야 이게 실제로 자기가 이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도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하기 전에 뭐 0점이 맞나 아니면 뭐 링게이지나 마스터 게이지로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저도 뭐 회사에서 활동 뭐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은데 실제 뭐 현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뭐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측정을 하고 있고 혹시 또 저희한테 좀 도움 주실 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가장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공정에서 품질 특성을 계측하게 되는데요. 계측 관리는 필요한 적정 계측기를 선정하고 정비하여 그 정밀도를 유지하는 한편 그 계측 방법의 개선과 적정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에서 하다 보면 또 뭐 불량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량이 났을 때 어떤 그 절차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학생들한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면 우리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여기 불량이 난 게 있는데요.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량 난 게 이게 혹시 학생들이 이런 태그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객명을 적으니까 여기는 제가 하고 그다음에 품명 이건 블록이죠. 이건 블록 적고 품번은 이 품번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고유 번호가 이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린더 경이죠. 이건 실린더 내경 치수 엔지 이렇게 적고 여기 노트 넘버 J12번으로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제 여기다 치수를 적어줘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치수 015 그러면 10니크롬 오버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엔지입니다. 엔지. 이걸 이대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태그를 이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이미 커진 거라 작게는 못 만들죠. 작게 할 수가 없어. 이건 폐기입니다. 사용을 못 해요. 예, 사용을 못하고 폐기하는 겁니다. 얘가 기스가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찍히거나 이런 데 노랗게 다 표시해 놓거든요. 여기 어서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다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가지고 이걸 다 스톨로 다시 이 면을 다 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기록을 해요. 당연히 이게 사소한 거라지만 반드시 그게 고객한테는 굉장히 큰 치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라도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나지 않지만 또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적합 절차나 아니면 또 이렇게 용지 쓰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또 이해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품질 절차에 맞춰 부적합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요. 부적합품이 접수되면 불량 발생 내용 통보서를 작성하여 품질부서에 전달합니다. 품질부서는 각종 측정기를 이용하여 검사 후 합, 부 판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요. 합, 부 여부는 부적합품 식별 스티커나 라벨 등을 이용해 태그로 구분하게 됩니다. 부적합품이 결정되면 품질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해 처리하게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불량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품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 수립을 규정에 맞게 관계부서에 요구합니다. 또 대책 수립에 맞추어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요구서도 관계부서에 전달합니다. 일단 학교는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흠집이 나도 어차피 이제 대회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은 평소 때 그냥 하다 실습이니까 흠집이라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그 스케일이 크다고 느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나 있으면은 바로 부적 판정을 내리는 데다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작업 방법에 따라서 어느 공구를 선택하냐, 어떤 작업 방법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서 그 지금 조도 아니면 공차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좀 전에도 한번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A 학생은 뭐 A 학교는 이렇게 쓰고 뭐 B 학교는 이렇게 쓰는데 답은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뭐 여기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작업을 한다, 어디를 이렇게 작업한다를 같이 보고 이게 좋으면 같이 접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그게 좀 어렵거든요. 적용하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적용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양질을 하려면 그것들을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회사도 지금 뭐 모든 게 융합 최적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답은 만들어가는 거죠. 학생들 이렇게 보면 대회를 하게 되면 학교도 가지고 있는 공고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저 공고의 장점이 뭔가, 내가 쓰는 게 단점이 뭔가 서로 이렇게 해서 최고 장점만 모으면 시너지권 하죠. 회사 역시도 다 좋은 거 최고들을 모아서 그래야 이제 원가 같은 걸 줄이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양질의 표면 유도와 공차를 맞춰서 어떤 대회의 어떤 성적을 평가하니까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부족한데 누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같이 봐서 같이 접목을 시키면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나겠습니다.